네, 안녕하십니까. 공선배TV 지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공무원 직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하면 직렬에 대해서 언급은 제가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국가직의 비교적 소수 직렬인 출입국 관리직과 관세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면 경찰행정직, 고용노동부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국 관리직과 관세직은 비교적 최근에는 좀 적게 뽑는 추세였습니다. 한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조금 많이 뽑았었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영 적게 뽑고 있어요. 컷은 제가 최근 8년 동안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제가 지켜본 대로 하면 일반 행정직 바로 밑에 출입국 관리직과 관세직 점수가 있었는데, 물론 교육행정직은 항상 제일 높았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게 뽑으면서 출입국 관리직이 일반 행정직보다 컷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뭐 200명씩 뽑다가 20명도 채 안 뽑으니까 그렇게 나왔죠. 출입국 관리직만 선호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과목과 점수를 보고 하지만 극히 일부는 나는 어떤 직 공무원이 되겠다 하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뽑는 인원수가 물등이 적게 되면 이제 컷은 올라가게 되죠. 이제 출입국 관리직을 하게 되면 행정법과 국제법을 해야 되니까 행정법과 국제법을 공부한 친구라면 그 대형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다른 과목을 해서 직렬을 바꿀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출입국 관리직의 매력은 어떻는지 제가 잠깐만 언급드리면요. 출입국 관리직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공항에서 많이 보는 그런 직렬입니다. 관직도 비슷하죠. 공항에서 입국할 때, 출입국할 때, 여러분 외국에 가도 또 입국 심사할 때 가는 사람들 다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이거든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공항에 근무한다 하면 그 자체로만 해도 약간 매력을 느껴요. 우리 해외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공항에 근무하면 조금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동경심이 있죠. 그 젊은 친구들이 관세직도 공항에 갔다가 입국할 때 되면 물품 검사하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뭐 보기가 좋을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출입국 관리직은 공항에만 근무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공항이나 국제 터미널 같은 데도 근무를 하지만, 항만 같은 터미널에 근무를 하지만 안에 사무실에도 근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공항 말고 별도 출입국 외국인 지원청이라는 사무실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공단 같은 데도 출장소가 있어서 거기서도 근무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하면 비자와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비자가 비자 종류 엄청 많습니다. 제가 뭐 알기로도 한 40가지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비자를 내는 그 업무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불법 체류한 관련된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는 근무 시간이 비행기가, 국제선 비행기가 들어오면 관세직 공무원과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 공무원들은 주 5일제 8시간 58, 40은 기본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를 해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 같이 9시 근무해서 6시 퇴근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길게 하고 그 다음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항이나 항만터미널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냥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9시 근무하고 6시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직 하면 뭐 지금 공무원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한 부분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이렇게 공식적인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이라 가지고 다 공항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근무 시간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는 한국이 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결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만 국제 결혼은 거의 드물었거든요. 뭐 우리 한국 사람이 뭐 가난해서 한국 여자들이 외국으로 가서 결혼하는, 일본으로 가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은 외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잘 살게 되니까
국제 결혼이 많으니까 그 국제 결혼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전문성도 있고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쪽에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옛날보다는 지금에 있는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위상이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이 월급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 영상을 올린 거 보면 공무원 생활 얼마 안 했던 사람들이 또 어떤 잘못된 비상적인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하면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중고등학생이 인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다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공무원 월급은 계급별로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똑같다는 게 정답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데는 뭐 초과 근무를 많이 하는 지역 그 직렬에 따라서는 수당은 더 받겠죠.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월급 200만 원이 채 안 될 때 그 초과 근무 좀 더 많이 해서 예를 들어 태풍이 와서 뭐 태풍 피해 복구한다고 일 많이 하고 해서 돈 좀 더 받았다고 월급 많다라고 이야기 생각하면 정말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월급 많다고 그걸 월급 많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뭐 초과 근무 맨날 하고 맨날 그 뭐 동원되는데 신청해서 가고 숙직도 많이 하고 뭐 맨날 그러겠죠. 근데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안 받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월급에 많다 적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같은 계급일 때는 공무원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급이 다른 데 있죠. 뭐 교사, 검사 이런 사람들. 그거는 직렬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월급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긴 하죠. 그 말고는 같은 9급, 8급에 굉장히 똑같습니다. 다만 공안직 공무원은 월급이 하루봉 더 줍니다. 공안직 공무원을 하려면 경찰도 공안직 공무원 해당되거든요. 물론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검찰, 공안직 출입국 관리직, 교정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루봉 더 줘요. 하루봉은 뭐 한 4, 5만 원쯤 되나요? 그거 하루봉 더 주니까 그거 말고는 월급이 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은 옛날보다는 조금 더 위상이 있고 전문성이 좀 있다 하는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미 뭐 국제법 공부 다 한 사람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자기가 주거지 생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발령을 받기로 자기가 사는 주거지에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서울 중심에 많고요. 부산도 부산 중심으로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이 있을 곳이 좀 많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 같으면 그 지역에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이 있는 부서가 작으면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가게 되면 관사나 아니면 또 방을 구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공무원이 남자냐 여자에 따라 다르고 자기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에 따라서 다르고 목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출입국 관리직이 더 맞다 안 맞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약간 전문성은 좀 있다 하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직 공무원도 매력이 비슷해요. 관세직 공무원도 딱 우리가 일반 사람들 생각하면 뭐 공항 갔다 올 때 한국에 입국할 때 휴대폰 검사하는 사람 이렇게 딱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멋져 보인다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그 제일 뭐 행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관세직 공무원도 그 뭐 진교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기 때문에 본부 세관이라고 있어요. 본부 세관도 있고 그 다음에 보채 창고라는 거 있죠. 거기도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관세직 공무원은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보다 발령받는 그 지역이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항상 출입국과 관리직 다음 정도 위치에 차지하는 게 관세직 공무원이고 관세직 공무원도 약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관세사 시험이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관세직 공무원 했던 사람들은 1차 시험 면제 혜택은 있지만 그것도 전문성이 있어서 퇴직하고 나서도 관세직 공무원 해도 뭐 생활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직 공무원과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은 그
다른 직렬보다 약간 전문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하고 비교를 하면 일반 행정직은 어느 부처에 발령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일반 행정직은 갈 수 있는 부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보다는 근무 성향이 전문성은 조금 더 있지만 안정성이나 뭐 이렇게 보면 조금 떨어진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공시정이 이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관세직 공무원과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조금 더 할게요. 그러면 오늘 경찰 행정직까지 할까요? 경찰 행정직 공무원 생긴 지가 지금 한 3년, 4년쯤 되죠.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왜 생겼냐 하면요. 경찰서나 경찰청에,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일은 뭡니까? 행법을 관리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을 이제 벌주기해서 행법, 형사소송법에 적용되는 일을 하는데, 경찰서 안에서 행법과 전혀 관계없는 부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 월급 줘야 되잖아요. 또 경찰청 안에 예산을 담당해야 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를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 또 경찰 공무원들 쓰는 물건도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법과 행소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반 행정법이나 일반 회계법이나 거기에 적용받는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이 자리는 경찰보다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더 맞다 해서 경찰 그 자리를 일반 행정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경찰 행정직이라고 생긴 거죠. 그 직렬이 이제 경찰 행정직이 생긴 거죠. 그러면 경찰 행정직 공무원을 합격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구대는 안 갑니다. 현재로서는. 지구대는 안 가고요. 큰 지구대는 뭐 갈 수도 있겠지만 파출소 이런 데는 안 가고요. 경찰청과 경찰서에만 가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도 있지만 경찰청과 경찰서에 가는데, 거기 가면 격리과에, 이제 경무팀의 격리과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월급도 주고 또 예산도 담당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죠. 근데 거기 조직에 제가 뒤에 진일 이야기 다 하면 총 정리하는 이야기를 제가 할 건데, 이제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경찰이 아닌 사람이 근무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경찰하고 했던 그 위화감이나 이런 이질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격리팀장까지는 일반 행정직이 할 수 있지만 그 근무과장은 그 경정이잖아요. 경무과장은 일반 행정직 5급이거든요. 결국은 그 경찰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밑에 있는 거죠. 결국은 한계는 이제 치면 6급까지만 갈 수 있죠. 경찰서 6급까지. 경찰청에 가면 아마 5급까지. 아마 경찰 행정직으로 가면 최고 승진하면 5급까지 승진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물론 이제 경찰청 본부에 가게 되면 조금 더 윗자리도 있겠지만 지방경찰청에 가면 최고 상위 계급이 5급이고 경찰서에 가면 6급이 이제 승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승진 자체도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경찰하고 이질감 문제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하는 행법과 관련된 일인데 경찰행정직은 그거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민원을 하고 없을 거다. 그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없고 경찰하고 경찰이 민원이 되는 거예요. 경찰 행정직 공무원의 민원인은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줬는데 월급 서로 가져온나 하고 주민등록부 가져오고 그러면 이번 월급이 수당이 빠졌는데 하고 경찰이 이제 경찰 행정직 공무원한테 오겠죠. 그리고 물건도 뭐 사주세요 하고 뭐 언제까지 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주민들하고 만날 일은 없고 경찰 행정직을 하면 경찰하고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찰 조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누구냐, 교무과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장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팔자가 좋은 직렬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경찰 행정 뭐 다 공무원들이 여자들이 많이 합격하니까 경찰 행정직으로 여자 공무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여경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경보다도 주도적인 역할을 못할 수가 있어요. 공부는 점수 성적으로 보면 경찰 행정직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위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제가 학생들 가르치 보면 공부로서는 좀 그렇죠. 근데 경찰서에 근무를 하다 보면 여경이 주가 되고 경찰 행정직이 보조수 역할을 하는 일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실제로 경찰 행정직 제가 근무한 것도 아니고 경찰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해봐야 공무원 한지 얼마 안 되죠. 다만 경찰 하다가 경찰 행정직으로 전직한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충분히 제가 정도의 경험력이 있으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경찰 행정직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제가 말했던 걸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좀 많이 뽑기는 한데 이것도 언제까지 많이 뽑을지도 좀 문제가 돼요. 앞으로는 많이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출입국 관리직, 관세직, 경찰 행정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제가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뭐 고용노동부 우정직하고 뭐 그다음에 공안 교정직하고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같은 계급일 때는 똑같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물론 어디 가니까 수당을 더 줘서 많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절대로 해당 안 되는 말이다. 공무원 생활은 적어도 한 20년쯤 됐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 5년쯤 됐을 때 9980으로 공무원 생활을 논하면 평생 9980만 하시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6급도 되고 5급도 되고 하고 싶잖아요. 그쪽 시각에서 보는 게 정답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